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정보 속에서 핵심과 통찰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25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증시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시장의 주요 흐름, 또 그 의미를 청취자님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정말 여러 굵직한 변수들이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맞아요. 미국의 중요한 물가 지표 발표도 있었고요.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뭐랄까 힌트 같은 것도 나왔죠. 아,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관련 움직임이 이런 거시경제 흐름하고 또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양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다양한 재료들이 막 섞여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깊어졌을 한 주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이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야 하는지, 또 이 정보들이 청취자님께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시장 전체의 큰 그림부터 좀 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겉으로는 관망세 속에서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심리가 막 교차하고 있었어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주간 기준으로는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네요. 8월 29일 종가가 3,186포인트, 그 전주가 3,168.73이었으니까 한 0.54% 정도 올랐군요. 네, 맞아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근데 겉보기에는 큰 변동 없어 보이는데 왜 그 관망세 속에서도 좀 긴장감이 느껴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뭔가 있었나요? 그 주중 흐름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주 초반에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오르는가 싶었어요. 상승세를 타는 듯했죠. 네. 근데 주 후반으로 가면서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0.5% 상승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동요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아, 주 초반에 올랐다가 후반에 다시 빠졌군요. 그럼 그 상승 동력을 잃게 만든 주요 요인이 뭘까요? 그냥 차익 실현 매물인가요? 아니면 좀 다른 불안 요인이 작용한 건가요? 분석 보고서에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었고요. 아, 금리 동결했죠. 네, 금리는 동결됐지만 그 이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대비쳤어요. 이게 시장에 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발표된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보통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이번에는 꼭 그렇지만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는 여전히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이번 주 시장을 이해하는 데 핵심인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론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주지만 동시에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건가 하는 의구심을 또 자아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미국 물가는 이러면 연준 긴축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우려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겉으로는 0.5% 상승, 좀 평온해 보이는 지수 뒤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이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불확실성과 좀 씨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안감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꽤 시끄러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개별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번 주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건 정말 강조해야 할 부분인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의 극명한 차별화였습니다. 이걸 빼놓고는 사실 이번 주 시장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죠. 반도체 안에서도 명암이 갈렸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역시 대표적인 두 기업,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면 딱 비교가 되겠네요. 삼성전자는 주간 기준으로 2.79% 하락해서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앉았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IT 기기 수요 회복이 좀 더디다, 이런 우려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주 후반에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위험 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팔아치운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데 SK 하이닉스는 완전 반대 모습이었잖아요.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같은 업종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 효과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 칩 분야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아, 네네. 실적 엄청났죠. 네.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 HBM. 네, HBM.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치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부각된 겁니다. 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나 물가 같은 거시 경제적인 불안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I 시장 성장이라는 이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시경제 변수 중요하죠. 근데 투자자들은 동시에 아주 파괴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특정 테마나 기술에는 거의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SK 하이닉스의 HBM 스토리가 그 대표적인 예시인 거고요. 이런 현상이 비단 SK 하이닉스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다른 주요 종목들 상황도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를 들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는 좀 어땠습니까?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번 주에도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보고서 분석을 보면 여전히 광고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이 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과제를 계속 안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직은 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쪽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신차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현대차 역시 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 계속 나오니까 자동차 같은 내구 소비재 수요에 대한 걱정도 같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이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AI 반도체처럼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분야는 독자적으로 움직였고 다른 섹터들은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좀 방향을 탐색하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핵심 이슈들을 하나씩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부터 볼까요? 연 2.50%로 동결됐죠. 네. 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에서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봤죠. 근데 중요한 건 금통이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온 총재 발언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걸 열어두었다는 점이죠.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미묘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게 왜 미묘한 해석을 나왔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유동성 공급 신호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죠. 근데 동시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까지 고려한다는 건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어떤 반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즉 경기 부양하려고 돈을 풀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뜻이구나 하는 이런 양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걸 명확하게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경기 둔화 우려와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뒤섞인 복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경기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군요. 참 어려운 줄타기네요. 자, 다음 이슈는 미국에서 발표된 7월 근원 PCE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고 하셨죠? 네,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한 2.7에서 2.8%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걸 좀 상회했습니다. 이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이라서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게 시장에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물가 아직 안 잡혔네 하는 신호가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확 키운 거죠. 아, 즉,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에 좀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고금리 환경은 보통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투자 매력을 좀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주 후반 국내 증시의 상승 동력을 좀 약화시키고 일부 조정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빌미가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아하,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연준이 좀 더 매파적,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스탠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준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발표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매출하고 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건 AI 시장의 성장세가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서 이제 실제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그럼 국내 증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파급력 효과를 가져왔나요?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관련주들에도 좀 훈풍이 불었을까요?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건 역시 SK하이닉스였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됐죠. 네. 더 나아가서 이 엔비디아발 훈풍은 국내의 다른 반도체 장비나 소재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HBM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지수 전체를 확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발 물가 충격 같은 악재 속에서도 국내 증시, 특히 기술주의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은행의 미묘한 신호, 또 미국의 예상보다 높은 물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이 세 가지 큰 이슈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움직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핵심 교훈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키워드 2개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바로 차별화, 그리고 성장 스토리의 힘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락했다기보다는 아까 계속 이야기 나눴던 SK하이닉스 사례처럼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홀로 강세를 보인 이 차별화 현상이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차별화 현상이 그럼 청취자님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게 현재 주식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 지표, 그러니까 금리나 물가 환율 같은 큰 흐름의 영향력 여전히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죠. 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거시별수의 어떤 안개 속에서도 독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나 산업 분야로는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AI와 HBM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렇다면 시장 전체의 방향성 예측, 여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청취자님께서 시장 정보를 접하실 때 바로 이 성장 스토리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내용은 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증시는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흐름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하고 또 AI 혁신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산업 구조의 거대한 변화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 간의 성과 차이, 다시 말해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보고서 분석을 바탕으로 보면 어떤 접근 방식이 좀 유효하다고 제언할 수 있을까요? 네, 분석 보고서는 이런 상황일수록 시장 전체의 방향, 즉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것만 예측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본질에 더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본질이요? 네, 구체적으로는 명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잘 선별해내는 능력,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뭐 비유하자면 숲 전체의 날씨를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결국 어떤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안목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되 결국 투자는 개별 나무의 건강함과 성장 가능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2025년 8월 마지막 주 국내 증시는 금리 결전이나 물가지표 발표 같은 거시경제적인 우려 요인하고 또 AI 반도체로 대표되는 특정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서로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힘겨루기 속에서 SK하이닉스처럼 독보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뚫고 나가는 그런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 이번 주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 또 핵심 동인을 이해하는 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님께서 중심을 잡고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하고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 스토리가 서로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해야 할까요? 정말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I처럼 아주 강력한 혁신 테마가 주가를 막 끌어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PER이라든지 PBR 같은 그런 잣대들이 과연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런 새로운 유형의 성장에는 뭔가 완전히 새로운 평가 방식이나 접근법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딱 찾는 것보다는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또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석과 더불어서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까지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님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